안녕하세요. 삶의신입니다. 2024년 서울특별시 교육청 시험 공고가 나왔습니다. 지금 전국이 한 군데 빼고는 다 나왔어요. 현재 시간으로는 경남 빼고는 다 나왔습니다. 가서 빨리 찾아보세요. 자, 서울시 일반 교육행정, 교육청은 교육행정, 지자체는 일반행정 이렇죠. 근데 공통된 직렬들도 있어요. 밑에 보시면 전산, 사서, 보건 이런 건 공통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 접수가 가능합니다. 양쪽 다 지자체도 접수, 교육청도 접수가 가능은 해요. 근데 시험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보기 때문에 한 군데만 가야 된다 하는 거. 자, 교육행정 199 옆에 과목 나와 있죠. 이 중에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총론은 일반 행정하고 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문제, 똑같은 문제 갖고 시험 봐요. 그다음 전산, 사서, 보건, 기계, 전기, 그 다음에 토목, 건축, 그리고 시설 관리 42명 경력 경쟁으로 봅니다. 여기서 파란색으로 한국사 사회 써놨죠. 이거는 자체 출제 문제라서 이 문제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회는 이제 기술계고 고졸 전형이라고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9급 공채 이렇게 되고요. 경기도도 인원이 좀 많이 선발되고 서울은 이제 비례하자면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어쨌든 뭐 199명, 199등 안에 들면 합격한다는 소리죠. 자, 파란색 글씨는 비공개 문제책 해소한다고 방금 알려드렸고, 보훈청 추천이란 게 안 보이는데, 아, 여기 보훈청 추천 있구나. 보훈청 추천은 추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기술계고 얘기고, 그 다음에 선택형 필기시험 문제의 경우에는 해당 시험일이 속하는 달에 전전달 말이 4월 30일입니다. 4월 30일. 현재 유효한 법령 고시 판례. 그러니까 4월 30일까지만 나온 것까지만 인정되고 그 이후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아예 법으로 정해놨어요. 예전에 이게 안 정해있었고 뭐 오답이네 뭐네 하고 많이 싸웠었거든요. 근데 현행법을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소리 써 있었는데 그런 거 아니고 4월 30일까지입니다. 자, 시험 방법은 1, 2차 시험 병합 실시인데 아까 1차, 2차 눈 좋으신 분이 써 있죠.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5과목이에요. 그래서 그 병합 실시 합쳐서 본다. 근데 시험은 어떤 형태로 본다? 객관식으로 본다. 선택형 필기시험은 객관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본다. 그 다음에 3차 면접 시험 있고, 응시 자격에서 결격 사유는 뭐 흔한 겁니다. 제가 빨리 넘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서울시 교육청은 거주 제한이 있어요. 거주 제한이 있는데 없다고 자꾸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왜? 서울시 일행 지자체 시험은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행정도 없다고 생각하시고 접수해놓고 나중에 합격해. 그런데 탈락해. 왜? 거주 제한 때문에. 자, 거주 제한 두 가지인데 조금 특이하게 돼 있어요. 1번과 2번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자, 2024년 1월 1일 전부터 그러면 2023년 12월 달 되고 11월 달 되고 10월 달 되고 22년도 되고 21년 되고 20년 되고 19년도 18, 16, 17, 15, 16년 태어날 때부터 어쨌든 현재 살고 있는 분들 중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어디 부산광역시 사는데 안 됩니다. 이거는 교육행정 특히 조심해야 돼요. 교육청.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현재 안 살고 있다. 어디 이사 갔다 다른 데로. 그런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3년 이상 언제까지 1월 1일 전까지 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이상 살았다 그러면 그것도 된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서울, 인천, 경기예요. 요거 잘 기억하세요. 서울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서울, 인천, 경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아마 하나의 단위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만 그래요. 네. 자, 장애인 구분 모집 있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자, 저소득층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 나는 한부모인데 이게 되냐? 그게 아니야. 한부모 가족 지원법상 지원 대상자가 돼야 되고요. 다음에 2년 이상이 돼야 된다. 요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자, 2년 이상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냅니다. 뭘? 서류를. 여기 있어요. 서류를 내게 돼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증명서란 걸 내게 돼 있어요. 이 서류에서 하루라도 빠지면 탈락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서 많이 탈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냥. 그리고 본인이 그냥 생각할 때 자기가 저소득이래. 그런 거 안 됩니다. 아까 법에 의해서 보장받는 분들만 되고 그거 법에서 보장받는다는 거는 서류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서류가 나오는 사람만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보훈청 추천은 여기 나와 있듯이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서울 북부 보훈지청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으로도 가능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나는 시설관리 경력직으로 할래 보훈청 추천 안 하고 이런 분도 된다 이거예요. 이게 헷갈리시는 분이 있다는 데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뭐가 헷갈리지 도대체? 추천 안 받아도 된다 이거예요. 추천 받고 싶으면 받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아. 추천 받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시나? 모르겠어요. 자, 기술계고 읽어보시고요. 이거는 해당되는 분들만 보는 시험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경력 제한이 있는데, 사서 시설 관리, 이렇게 요것들은 이제 지금 필수 자격증이란 게 있죠. 네, 지자체는 뭐 사회복지만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안 뽑으니까 사서는 1, 2급 정사서, 1급이나 2급 정사서, 그다음 준사서가 필요하고 시설 관리는 여기 나와 있듯이 자 아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이면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는 자격증만 소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능사를 갖고 있다. 그러면 실무 경력 2년이 필요하고 그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경력증명서를 제출한다. 자, 그 다음에 국제기능 올림픽대회 입상자 그냥 됩니다. 전국 기능 경기대회 입상자는 또 실무 경력 2년이 필요해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까지냐?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면 됩니다.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면 돼요. 그래서 원서 접수할 때는 없어도 여기 써 있어 그게.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해도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험 예정일 여기 밑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여기다 8월 31일이 되겠습니다. 8월 30일까지만 따면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게 다 경력증명서란 걸 내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말로 하면 안 됩니다. 다 서류 갖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본인은 그냥 했는데 왜 없지 이러지 말고요.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경력증명서로. 자, 시험 원서 접수는 4월 15일 월요일부터 4월 19일 금요일까지 하고요. 요거 일행 지자체 시험하고 헷갈리시는 분이 자꾸 있던데 정신 차려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원서 접수를 못했다는 분이 100% 한두 명은 나옵니다, 최소한. 지식인에 한두 명 나오면 실제로는 몇백 명은 나온다는 소리예요. 헷갈렸다. 뭐가 헷갈릴 게 있어? 이건 지금 교육청 시험 얘기하는 거야, 교육행정. 어? 일반 행정하는 사람들이 왜 자꾸 기웃거려? 물론 이제 기술직렬은 이제 공통된 게 있으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행도 지자체 시험도 접수하고 이것도 접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같은 날 같은 시험지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몸이 두 개가 아닌 이상은 못 간다 그랬어요. 가짜를 보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래서 같은 날 시험 본다. 6월 22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의심이 안 돼. 이런 거 보면 아무리 몰라도 오전 오후 보나? 아니야. 똑같은 10시부터 봅니다. 똑같이 봐요. 자, 그래서 4월 15일부터 19일이고 필기시험 시험 장소 공고는 6월 3일 날 한다. 아까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은 8월 31일입니다. 최종 합격자는 9월 10일 날 나오게 돼 있다. 이해는 이제 고등학생들 보는 시험이라 학교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학교에 물어봐야 된다. 자, 응시원서 접수는 온라인 교직원 채용이란 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이트가 예전에는 없어서 각자 막 나이스로 들어가고 헷갈려고 죽겠는데 이제는 요거 edurecruit.co.kr에 접속한 다음에 지방 공무원이라고 있어요. 이거 들어가 보세요 한번. 그러면 지도가 나옵니다. 지도에서 서울특별시 교육청을 꼭 선택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로그인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접수가 된다 하는 거고요. 자, 접수는 4월 달입니다. 지자체는 3월 달이에요. 3월 25일부터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지자체랑 교육청을 짬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만 손해예요. 남들은 손해볼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격증 가산점은 쭉 읽어보시고요. 위쪽은 뭐 헷갈릴 것도 없는데 맨날 헷갈려. 자, 국가유공자는 자녀까지만 가능합니다. 자녀까지. 본인 자녀. 그것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직렬별 가산대상증은 요거죠. 전산이 이제 필수 자격증이 아니라 가산점으로 됐죠. 가산점으로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필기시험 전날까지 따야 된다. 필기시험 전날까지 취득해야 돼요. 전산 쪽에 만약 갔다 기계, 전기 마찬가지로 필기시험 전날까지. 아까 그 시설관리 쪽에 그 필수 자격은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따면 되는데 그 외에는 자격 그 가산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야. 요거는 지금 가산점 얘기하는 거예요. 가산점. 그 다음에 이 가산점을 이제 언제 입력하느냐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지역마다 요 교육청이 지역마다 달라요. 언제까지? 필기시험 전일까지. 방금 전에 경기도 방송했거든요. 경기도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필기시험 전일까지 가산점 받고 싶으면 입력해야 됩니다. 이게 왜 다르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자체는 통일했어요. 지자체 지금 일행 뭐 이런 거는 다 통일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험 보고 나서거든요. 근데 얘는 또 아까 서울, 부산은 전일이에요. 경기도는 이후야.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는 한쪽 성이 모자랄 때 다른 쪽 성을 추가로 합격시키는 거고, 안 나오면 영원히 안 나오고요. 나오면 또 자주 나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교육행정 같은 건 남자분들이 좀 불리하나? 불리한 게 아니라 공부를 덜하나? 아닌가? 모르겠다. 하여튼 인원이 좀 모자라요. 그래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바라면 안 됩니다. 나중에 나왔을 때 들어와서 보시면 된다.
대충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선발 예정 인원의 130% 1.3배수를 뽑겠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1.3배수. 만약에 10명을 뽑으면 13명을 필기해서 합격시킨다. 그리고 면접 보고 나서 최종에서 10명만 뽑겠다. 3명은 안녕. 예, 가는 거죠. 이런 걸 이제 필기 배수라고 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잘 모르는 게 면접에서 떨어져서 난 떨어졌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애초부터 필기 시험 인원을 많이 뽑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면접은 우수, 보통, 미흡 세 가지로만 채점하거든요. 그래서 우수를 받으면 본인도 합격할 수 있어요. 내가 13등인데 10명 뽑는 데서 13등인데도 합격할 수 있어요. 미흡은 1등인데 미흡 받았다 그러면 떨어져요. 그러면 11등이 올라가겠죠. 그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면접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최종 점수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과락은 40점 미만이면 과락입니다. 저소득이나 장애에서 과락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예, 과락 나오면 무조건 떨어져요. 채점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채점할 필요가 없어요. 채점하다가 하나가 35점이다 그러면 더 이상 채점 안 하면 됩니다. 그냥 탈락이에요. 탈락. 그 다음에 이제 경채는 2과목밖에 안 보기 때문에 평균 60점도 넘어야 된다는 거고요. 자, 문제 출제는 대부분 다 인사혁신처 위탁 출제예요. 대부분은.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요거 2회는 이제 고졸 전형이거든요. 요거는 자체 출제다. 요건 100% 그냥 인사혁신처 출제네요. 아, 여기 있네. 또 있네. 아, 요거 하나 시설관리 한국사 사회는 자체 출제예요. 그래서 비공개고 회수하게 합니다. 문제책을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몇 점 맞았는지 모릅니다. 네, 상대방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자, 응시자 유의 안내 뭐 이런 것 쭉 나와 있고요. 시험 당일날 뭐 가져와라 하는 것도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변경되는 제도 이미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24년 변경되는 거는 이미 변경돼서 대부분 알고 있을 거고요. 예, 읽어보면 되고 역시 25년에는 가장 중요한 요게 있죠. 네, 국어 영어 과목 출제 기조잖아요. 이게 마치 교육청은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다는데 교육청하고 제가 아까 교육청하고 지자체랑 같다 그랬죠. 시험 문제가 같은데 어떻게 안 바꿔요? 같은 문제로 보는데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 모르는 거는 전화번호 어디 갔어? 전화번호 아까 위에 있었나 봐요. 네. 모르는 거는 전화해라. 여기 있네. 물어보면 되고 뒤쪽에는 이제 첨부 파일들이 붙어 있는 거죠. 네. 시행계. 아, 2회 거. 네. 몇 명 뽑는지. 2회는 이제 고졸 전형이라고 그랬죠. 고졸 전형 또 나와 있습니다. 고졸 전형 학교에서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네, 학교에 문의하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